Hi everyone. 알라딘 영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알라딘 영어에서는 중학생은 필수 문법, 성적을 쑥 올려드리고 엄마들은 해외여행의 자신감, 또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또 아이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의 팔품사를 배우고 문장의 5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완료, 조동사, 분사와 수동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가정법, 일치와 화법. 자, 좀 머리가 아프려고 하는데 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보다 보면 재미가 있어서 영어가 아주 흥미로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우선 팔품사를 말씀드리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이 팔품사가 잘 정리되시면 자, 중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요. 왜냐하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이 팔품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우선 동사는 일반 동사랑 비동사로 나눠집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가 am, are, is, was, were 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자, 이 5가지 이외의 동사를 그냥 일반 동사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돼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랑 비동사다 이렇게 크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문장을 쓸 때 She is a doctor. 그러면 비동사의 문장이고 She likes apples 이러면은 그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그 likes는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구분해 볼 때 일반 동사랑 비동사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자, 크게 이렇게 한 번씩 나눠 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연결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주어는 동사의 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she,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likes, like가 아니라 likes. The English teacher, they are good friends. they는 3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3인칭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are이 된 거죠. 그 다음 동사는 시제를 관할해요.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완료 시제. 또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런 시제들이 모두 12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과는 영어랑은 이런 시제면에서 조금 표현하는 게 달라서 영어가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제는 그냥 할 거야, 하고 있어, 했어, 하는 중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말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미래 시제에 쓰는 그 표현 다르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표현법이 너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The earth rotates around the sun. rotate는 돌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했을 때 The earth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rotate가 아니고 rotates. 현재 시제죠.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동쪽에서 뜬다. We are going to attend the meeting. 자, 이건 미래 시제를 표현한 건데요. be going to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할 것이다 라는 예정된 미래인데 예정된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세팅돼 있는 그런 미래를 나타낼 때, 내 생일 잔치를 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할 때는 주로 be going to를 쓰는 게 좋겠죠. 물론 will가도 쓰는 의미가 비슷한 것들도 많지만 will은 그냥 나 뭐뭐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럴 때 의지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쓰고, be going to는 어떤 예정되어 있는 그런 미래를 쓸 때는 예정된 미래 be going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we가 1인칭 복수기 때문에 be going to are이 왔어요. attend the wedding. 자,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My parents were happy to know that I passed the exam. 우리 부모님은 기쁘셨어. happy. 그죠? 기쁘셨어. to know, 알고. 뭘 알고? that I passed the exam.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합격했다는 과거를 알고 기뻐하셨어. 과거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I have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나는 영어 공부를 해왔어. 이 현재 완료의 시제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경우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왔어 하면 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have pp를 써서 뭐뭐 해왔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10년 동안 해왔어.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나 수동태를 쓸 때는 동사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3단 변화, 불규칙 변화 또는 규칙 동사의 변화, study, studied, studied, have, had, had, make, made, made, 이런 것들, buy, bought, bought, 이런 것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우리가 현재 완료랑 수동태 할 때 바로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 우리가 능동이나 수동으로 또 되었어요. 자, 능동은 he writes the book 해서 어떤 주어가 책을 쓴다. 이 주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o로 표현하고 주어를 s로 표현하는데, 자, 주어가 책을 쓴다 라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늘 보던 문장인데, 자, 수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주어가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인데, 자, 이 무생물인 이 더 북이 목적어잖아요. 이 목적어가 주어로 쓰게 된다면, 자, 주어로 쓰게 된다면 The book is written by him. 그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자, 아까 have pp였는데 이거는 이번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가 수동태를 표현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어, 비동사, pp. 이게 수동태의 형식이죠. 그래서 책은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수동태를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태는 능동태 문장이 3형식 이상이 되면 돼요.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에는 다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 목적어를 주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수동태에 그런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를 먼저 공부해 봤고, 그 다음에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어떤 이름을 일컬어요. 자, 서울, 고양시, 또는 사람의 이름은 뭐 지니 또는 철수, 이런 사람의 이름이 되겠고, 또 사물의 이름도 명사죠. 뭐 체열이나 또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자,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명사가 하는 일 하면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 명사는 명사가, 명사를, 명사이다 라는 이런 지금 세 가지 이야기 한 것이, 누가 하면 주어고, 누구이다 그럼 보어고, 또 누구를 하면 목적어가 되는 건데, 이 명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수. 명사는 수가 있어요. 단수, 복수,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는 걸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명사의 종류들을 한번 고추집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추집 보물 하면, 아, 명사의 종류가 한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연상해 보시면 돼요. 자, 고유명사는 사람의 이름, 지명, 요일, 달. 그래서 뭐 오늘이 3월이면은 March죠. March면 대문자로 쓰게 되죠. March. 그 다음에 이름이면 뭐 Ginny 하면은 G,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대문자로 쓰고 Ginny, 서울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어나 언을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peace, 평화, happiness, 행복, hope, 희망, love,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합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를 나타내는데 이 집합체가 어떤 때는 단수, 어떤 때는 복수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어떤 때 주로 단수냐면 주로 복수인데 My family is large 하는 이런 문장에서 자, 이 덩어리 자체가 대가족이라는 거잖아요. 큰 가족. 그래서 이런 우리 가족 자체는 대가족이야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단수 취급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my family are all tall.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다 개개인이 키가 커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복수 취급, 이때는 단수 취급. 그래서 그런 단수나 복수 취급하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family, class, committee, public 이런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럼 보통 명사는 우리가 늘 보는 이런 컴퓨터, 윈도우, 오렌지, door 인형이죠. 이런 것들이 다 보통 명사예요. 자, 여기서는 뭐 어려울 거는 자, 보통 명사가 복수일 때 s를 붙여서 쓰는데 대부분은 그냥 s를 써서 desks, tables, apples 이렇게 s로 끝나지만 자, 명사가 s로 끝나거나 sh, ch, o, x로 끝나면 명사에 es를 붙이게 돼요. 자, buses, dishes, sh로 끝났기 때문에 자, ch로 끝났기 때문에 watches, o로 끝났기 때문에 es, x로 끝났기 때문에 es 이렇게 taxes, potatoes 이렇게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o로 끝나더라도 자, radios, photos, pianos 이렇게 이런 것들은 o로 끝나지만 s만 붙어요. 그래서 이 예외만 몇 가지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s나 sh, cho, x로 끝나는 명사들은 es를 붙인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명사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보통 액체류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셀 수가 없어요. 많아도 이거는 셀 수가 없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이 물질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 동사가 단수 동사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이라고 하는데 단위 명사를 사용하면 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milk는 a milk 할 수 없지만 a glass of라는 단위 명사를 사용하면 우유 한 잔이라고 셀 수 있는 거예요. two glasses of milk, 2잔의 우유. 자, 그 다음에 자, 커피 2잔이면 two cups of coffee. 그래서 이 two cups of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 명사라고 해서 자, 커피도 우리가 셀 수 없지만 이렇게 단위 명사를 사용하면 2잔의 커피라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게 돼요. 대부분의 명사 앞에는 자, 어라는 자, 부정관사 어가 붙지만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명사 앞에는 on이 또 붙죠. 그래서 a book, a cup,
자, 명사가 앞에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야, 요 아, 에, 이, 오 다섯 철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 앞에는 on을 쓰죠. an orange, an apple.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명사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형용사를 공부해 볼게요. 형용사가 하는 일, 품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형용사가 하는 또 중요한 일은 명사 수식. 문장에서 보어 역할.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자, 보어라는 게 뭐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한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보어를 이해 못하는 그런 좀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지 보어의 역할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어 역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is a polite girl. 자, polite는 예절 발음, 예의 발음이라는 뜻인데 자, she is a polite girl. 그녀는 아주 예의 바른 여자아이야. 이렇게 돼서 이 예의 바른 여자아이, 예의 바른 소녀. 그래서 이 예의 바른이라는 형용사가 자, 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꾸며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폴라이트가 명사 거를 수식해서 이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 자, 요거죠. 명사 수식. 그 다음에 she is polite. she is happy.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polite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she is happy 자리에 she is polite가 온 것 뿐이에요. 자, she is polite. 그녀는 예의 바르다. 그래서 그녀의 어떤 성격이 좀 예의 바른 이거랑 그녀의 성격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녀는 폴라이트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폴라이트하다는 것이 서로 보충 설명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 같은 이퀄 관계가 성립할 때 그때를 우리가 보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She is happy 하면 그녀는 행복해. 그녀의 상태가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녀를 보충 설명해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의 바르다 할 때 그녀가 예의 바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어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어에는 아까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my son, 내 아들은 아주 잘생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a handsome boy 이 자체가 요거는 명사지만 자, 주어가 handsome boy라는 거랑 어때요? 동격.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하는데 동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handsome guy는 my son을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어라고 말해요. 보어.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자, 이거는 문장의 오형식에 나와요. 자, 주어 I want my son to make good friends. 그래서 동사 자, my son이 자,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make good friends 할 때 요거는 목적어의 보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내가 원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 사귀기를 원해요. 누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사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어의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의 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하기만 했지 my son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좋은 친구 사귀기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귀는 거를 내가 원하기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오형식의 문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문장의 오형식에서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분사라는 것은 결국 형태는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사의 분사는 성격이 형용사 성격이에요. 형용사라 하면 이 분사는 생긴 것이 동사의 ing, 동사의 ed, 과거 분사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고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사를 가리켜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뜻이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동사가 우리말과 영어의 이런 동사 개념이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는 어미에다가 동사의 어미에다가 뭐뭐 하는 이러면 형용사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형용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감정 동사 뭐 excite라든지 interest, 뭐 frustrate 이런 감정 동사들이 없기 때문에 흥분되는 이라는 형용사로 변하고 흥미를 주는 이라는 형용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동사에서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주는 형태가 excite로 말하면 exciting, excited, interest로 말하면 interesting, intereste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정 동사에서 나온 현재 분사, 얘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분사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설명은 또 분사에 가서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자, 분사는 어떤 개념이다? 형용사 개념이다. 생긴 것은 동사의 ing, 동사의 ed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어요. 이 상태가 exciting guy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명사 수식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분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부사. 부사는 단정 짓자면 액세서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액세서리는 몸통의 일부는 아니지만 자, 뭐 헤어핀을 생각하고 넥클레이스, 목걸이, 브레이슬렛, 팔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나를 좀 돋보이고 아름답게 해줄 뿐이지 나의 몸의 일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문장의 주요 성분은 될 수 없다는 거지만 또 없으면 말도 재미없고 또 뭐 예쁘게 하고 싶어도 예쁘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부사가 하는 일은 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 아까 명사 수식은 누가 했어요? 형용사가 한 거예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요. 문장 전체도 수식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동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자,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말한다. 자, 이 동사를 누가 수식했어요? 이 부사가 수식했잖아요. 부사가. 자, 부사를 A, B로 표시하고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예요. 그는 영어를 잘 말한다. 그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고 This computer is too expensive. 이 컴퓨터는 너무 비싸. 자, 너무라는 것이 이 부사거든요. expensive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 컴퓨터는 너무 비싸.
너무라는 이 to라는 부사가 expensive라는 형용사를 수식한 거예요. 자, he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는 말한다. 영어를 매우 잘. 매우 잘. 매우도 부사고 well도 부사예요. 그래서 매우 잘 말한다 해서 동사 수식. 그래서 부사는 같은 부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의 생김새는 주로 형용사에 ly를 띄어요. 그래서 beautifully, quickly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그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 friendly 하면 friend는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형용사 yearly, monthly, lovely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예요.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early, hard, late, fast. 자, 이런 것들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 문장을 읽어봐야 아는 거죠. 그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했다, 보어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형용사고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했어, 부사를 수식했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부사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문장의 쓰임을 보고 나서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 부사는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frequent adverb 해가지고 어떤 빈도수에 따라서 어떤 퍼센트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데 자, always는 100% 항상 usually 수미양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sually, often, 뭐 종종, sometimes 한 50%를 여기다 기준으로 뒀을 때 자, 그래서 sometimes는 때때로 그 다음에 seldom, rarely, nev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seldom은 한 뭐 30%, 그 다음에 rarely는 한 20%. 자, 얘는 0%예요. 자, never는 0%. never는 자, 그러면 자, 이런 빈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거지만 이 seldom부터는 우리가 부정이라고 해요.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 100에서 30은 약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eldom,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로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 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럴 때 never 0%라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는데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우리가 비조 뒤, 일 앞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비조 뒤, 일 앞. 자, he never goes to abroad. 그는 결코 뭐뭐 않다예요. to abroad, go to abroad. 해외에 가지 않는다. 해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그래서 얘는 가본 적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을지라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가지 않는 거. She is usually home by 6 o'clock. 그녀는 6시쯤에 집에 있다. 항상. 항상은 always고 보통 그렇게 한 80% 정도 되는 그런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얘는 비동사 뒤에 위치하죠. 비동사 조동사 뒤에요. 그러면 조동사 뒤가 되겠네요. I can never give up.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I can never give up.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위치하는 거. 그래서 이건 위치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사가 2개 이상 겹칠 때 순서, 부사구가 구도 돼요. 자, 그래서 뭐 I went to school by bus yesterday 했을 때 I went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갔어요. by bus 뭘 타고? 버스를 타고 yesterday 어제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뒤로 와요.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앞에 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구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방법, 장소, 시간 또는 장소, 방법, 시간 해서 장방시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장소, 시간 이렇게 해도 되고 장소, 방법, 시간 해도 돼요. 시간이 제일 뒤로 온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명사. 대명사, 대신, 명사 대신 이 말이죠. 사람이나 물건을 대신 지칭하는 명사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흔히 I, 나, 당신, 그, 그녀, 그것, 복수 they, we. 그래서 they는 나를 포함하지 않은 3인칭 복수예요. 그 다음에 we는 나를 포함한 자,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 나는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다른 여러 명 하니까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he, she, it은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하잖아요. 그 3인칭 단수는 우리가 동사의 현재 변화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it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인칭 it이 있고 가주어, 가목적어 it이 있어요. 비인칭 it은 주로 날씨, 시간, 거리, 명암 이런 걸 때는 날씨가 좋아 그럴 때 날씨가라는 주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it is it is good, it is fine today, it is sunny 뭐 이렇게 it은 가짜 주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별 의미 없이 그 자리만 채워줬다 그래서 비인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it is sunny today 뭐 이런 게 이 비인칭 it을 쓴 거예요. 자, 가주어 it이나 가목적어 it은 우리가 주어가 너무나 길 때 주어 자리를 it으로 대체하는 경우고요. 가목적어라는 것은 목적어가 문장에서 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자, 목적어를 it으로 두고 뒤로 빼는 거. 주어가 너무 길었을 때 it을 앞에다 두고 자, 주어는 뒤로 빼는 거, 진짜 주어는 뒤로 빼는 거, 이런 거를 가주어, 가목적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대명사는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My pencil, 그러면 얘가 명사인데, 자, my라는 얘가 이 명사를 수식해 준 거면, 이 my는 소유 형용사예요. 소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다. 이렇게 된 건데 mine 자체는 자 대명사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소유 대명사다. 소유 형용사라고 하지 않아요. 얘가 소유 형용사고 얘는 소유 대명사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시 형용사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y가 어떤 형용사인 것처럼 어떤 거를 지시할 때는 이 책, 저 책, 이 저에 해당하는 게 지시 형용사의 형태죠. 자, 가까이에 있는 이것, 이런 책들, 저러한 책들. 자, 이래서 요 형태가 형용사의 형태인데 어떤 지시의 형태를 갖고 있다. 지시 형용사. 자, this book을 우리가 그냥 this 이래도 돼요. that book을 that, these books를 these, those books를 those 해도 되는데 그때는 명사까지 포함한다 해서 지시 대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가 있어요. 어떤 부정문이 아니고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one, the other, another, the others, some, others, some, the others.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이 그것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은 것 중에 어떤 사물 중에 하나를 샀어. 이럴 때 그냥 그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 the other은 어떤 때 쓰냐면 자,
주로 어떤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알 수 있죠. 두 개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면 그 두 번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the other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을 때, 자, 하나는 one, 그죠? 또 하나는 another, 또 하나니까, 그럼 한 개 남았겠죠? the other.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세고 싶을 때 우리가 부정대명사로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귀대명사 들어보셨죠? 제귀대명사에는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신을 목적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I myself wash the dishes. 내가 직접 설거지를 했어. 설거지를 해. 이런 얘기인데 어떤 자기가 했다는 약간 우쭐대는 이런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여기다 없어도 되지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강조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 다음 또 어떤 목적어의 용법으로 쓴 거는 I love myself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I love 자, I의 목적격은 me지만 I love me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목적어로 쓸 때는 제귀 대명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I love myself.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것들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늘 그냥 덩어리처럼 쓰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by myself 그냥 혼자 그냥 살아요 라는 alone 혼자라는 얘기예요. 자, for myself는 혼자 힘으로 라는 뜻이죠. 혼자 힘으로. 그 다음에 of itself는 저절로, in itself는 본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예문을 보면 I did my homework for myself. 자, 혼자 힘으로 숙제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did my homework. 숙제를 했는데 혼자 힘으로 했어. 이렇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My grandmother lives by herself. by herself는 혼자, alone. My grandmother lives alone. 그냥 혼자 살아요. 시골에서 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혼자 사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럴 때는 by oneself가 되고 또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할 때는 for oneself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개념만 그냥 알아두세요. 꼭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 전치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 명사랑 주로 쓰이죠. 명사. 동사랑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 전명구라고 말을 하는데 자,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구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랑 함께 쓰여서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머리가 아파. 막 구하니까 머리 아파요. 자, 아까 명사는 자,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봐요. You must clean on the desk. 너는 해야 한다. clean, 깨끗하게 해야 한다. 뭘? on the desk. 책상 위를. 자, 를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어예요. 를, 뭐뭐를. 자, 그래서 이 목적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명사, 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죠. 그래서 명사구. 주요 성분이에요. 명사구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 I can see the girl beside the window. 나는 그 소녀를 볼 수 있는데 그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예요? 창문 옆에 있는 소녀. 이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아까 형용사는 무슨 역할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 수식.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했다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가 아니죠. 그럼 얘는 형용사 부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부. 자, 그래서 주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주요 성분 아니에요. 이렇게 꾸며주는 그 역할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부사구는, 자, 부사구는 문장의 액세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I walk to school. 어디로? 걸어간다. 그래서 얘는 주어와 그냥 동사의 문장이에요. 어디로? 걷다, 건다, 걷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부사처럼 우리가 그냥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지만 어디에 간다라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모였다 그래서 구라고 해요. 그래서 부사구. 학교에 걸어간다. 동사 수식한 거죠. 그래서 또 부사구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문법은 자, 딱딱 뭐 형태가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알면 굉장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반복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더 흥미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장소의 전치사라고 했는데 뭐 in, out, 뭐 at, on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in은 넓은 장소나 내부. I live in 일산. 일산이 좀 커요. 그래서 live in 일산. My pen is in the bag. 가방이 크지 않지만 어디 안에라는 뜻도 있어요. 큰 장소 앞에 어디 안에라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in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작은 지점을 나타낼 때 그럴 때 at을 쓸 수 있어요. Turn right at the corner. 오른쪽으로 도세요.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골목에서. 그래서 어디였는 지점, 어떤 작은 지점을 나타내고 on은 어떤 접촉계에 있는 부분이죠. There is a cell phone on the table. 자,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위치의 전치사는 on, over, above, under, below, out of, from, to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on은 딱 위에 책상 위에 하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on이고 근데 책상 위쯤에 약간 좀 떠 있으면 over이에요. over. above도 약간 떠 있긴 한데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햇님이 여기에 있는데 자, 햇님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bove the mountain. 자, 떠 있긴 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닿지 않고 떠 있는데 약간 over라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전치사는 우리 좀 중요하죠. at 9 o'clock, at 9 p.m. 하고 한순간의 시각을 나타낼 때는 at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뭐 on Monday, 자, 요일 앞에도 on을 쓰고 자, September 1st라고 하면 9월 1일인데 9월 1일은 원래 in September를 써요. in September. 근데 어떤 특정한 날까지 합하면 이게 o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죠. in summer, in March.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긴 어떤 시간에도 in을 써요. 그래서 after, 뭐뭐 이내, within, before, since, 뭐뭐, 이래로, by, for, during 이런 것들이 전치사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어떤 대등한 역할을 하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자, 절과 절을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절과 절은 주어와 동사가 그 문장에 같이 있어야 절이라고 해요. 자, 그런 등위 접속사 and, but, or, nor. 자, 명사절의 접속사는 that, whether, what, why, how, when. 해서 명사절이라는 것은 아까 명사가 하는 일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사절은 어떤 시간, 이유, 조건, 원인, 양보, 목적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는 어떤 그 부사절을 이끌어온다고 해서
어떤 주요한 문장이 있을 때, 주절이 있을 때 종속절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또 다음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아주 큰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감탄사는 의성어에 가까운 뭐 oh, oops, oh my god, 뭐 bravo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좋고 너무 뭐뭐 해서 한 거니까 very의 문장이 원래 감탄문이 돼요. 감탄사는 어떤 그 단어고 감탄문은 어떤 주어 동사가 속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탄문을 만들 때 어떤 very라는 어떤 굉장히 뭐뭐하다라는 이런 문장은 우리가 감탄문 what, how로 시작하는 그런 감탄문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좋다, 싫다, 놀라다 등등. 자, 공부하기 힘드셨죠? Was it hard to study? 공부하기 힘드셨지만 우리 잘 견뎠고 자, 품사를 잘 공부했으니 다음 단계도 you can do it. 자, since you studied 8 parts of speech, you can do it next part. 자, it's a very important part. Repeat it again and again. Please leave your questions in the comments. 자,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I can explain it to you in detail.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순서는 문장의 오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복을 하러 갈 거예요. Next, let's conquer the fifth form of the sentence. Let's go!